TMX 클라우드는 뭐 저희 제품 소개드리기보다는 실은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클라우드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 방식도 이제 새롭게 좀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조금 제언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역사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지금은 한 3세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리눅스나 오픈소스 기반으로 이제 IT가 변화되고 있죠. 근데 이제 4세대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물론 이제 전환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3세대 방식이 기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SI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시스템도 보면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그 어플리케이션 돌리기 위한 최적화된 환경을 가져가면서 파편화됐는데 오른쪽에 키워드 2개가 나옵니다. 뭐냐면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통합,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지향함으로써 이제 개발 방식의 혁신을 가져온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드릴 말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이제 앞으로 IT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IT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잠깐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제 기술이 좀 복잡하게 발전해 왔습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확정성이랑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진화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디풀정에서도 실제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이제 진화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실제적으로 결을 잘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의 핵심 가치는 보시는 한 4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IT 자원을 최적화한다. 경량화해서 최적화한다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개발자들의 이제 그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여기 보시면 이제 개발자의 운영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그 다음에 신속한 운영, 배포 환경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뭐 서두에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었던 부분인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걸 이용해서 서비스 안정성이나 확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새로운 IT 서비스 환경은 이렇게 좀 진화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서론적인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좀 보시면 실제로 그 공공 클라우드 구축에서 저희가 좀 느끼는 현재 한계점 이런 걸 좀 봤는데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그 CSP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이제 아마존도 포함되고요. 이제 글로벌로는 아마존 같은 데서도 포함되는데 실제로 보면 CSP가 제공하는 범위가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물리 인프라까지 중점적으로 가져가고 그 위에 실은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만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도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해결돼야 될 그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스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환경을 운영할 수 있는 뭐 인력적인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선정하고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SI 사업자들과 별도의 계약을 가져가면서 이게 지금 인프라 구축 플러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 구축 사업까지 실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됩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면 버든이 많이 줄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숙제인 것 같다. 이게 저희가 바라보는 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복잡성에 따른 추가 사업 발생이 필연적이다. 이건 지금 에즈이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대표적인 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클라우드 모델을 가져왔을 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는데 그 레이어 위에 각각별로도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써야 되고 그래서 별도 계약을 추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과 연동에 대한 그런 예를 들면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그 IT 서비스를 위해서 클라우드 환경 구축해 보신 분들은 다 똑같이 느끼시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픈 소스가 좋은 면이 있습니다. 좋은 면은 실은 새로운 기술들을 빨리 수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커머셜 업체가 제공하는 솔루션에 대한 거부감 그런 부분들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했을 때 한번 테스트해보기도 좋고 그런 측면은 좋습니다만 오픈소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오픈소스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최적화된 솔루션을 구성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오픈소스를 도입하게 되면 실은 그 오픈소스 기술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재화된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가 소스 자체는 오픈되어 있지만 실은 그 소스를 이해하고 도입하려면 또 별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술 인력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기술 내재화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내재화해야 되는 부분은 실은 서비스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보다 오히려 그 서비스를 돌리기 위한 IT 인프라라든지 그 주변 시스템 기술에 좀 너무 이제 매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찾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드리는 내용 첫 번째인데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보면 MSP라고 하는 거는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인데요. 실은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면 클라우드 요소 기술을 쓰기 위해서 특정 업체가 와서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의 디펜던시를 갖게 된다. 의존성을 갖게 되면 실은 품질에 대한 부분들도 균일하게 유지하기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런 거를 시스템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저희 이제 그 제언드리는 포인트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실제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거나 전환되고 나서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맥스는 현재 저희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티맥스가 제공하는 많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통일적인 방식으로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실질적으로 이런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고 있는 이제 많은 저희의 프로덕트들이 이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는 그 운영 관리를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난이도가 높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낮추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력 중심의 MSP를 탈피해서 실질적으로는 인력 투입이 최소화되는 MSP 구조를 저희는 이제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로 그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IT 자원들이 통합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을 가지고 해봤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드릴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 아까 나왔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보면 통합, 그 다음에 가상화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자동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손쉽게 인프라를 운영하고 서비스도 운영 관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세 가지의 가치인데 그 가치 측면에서 보면 먼저 인프라부터 볼까요? 인프라,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문서,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놓고 보면 실은 통합에 대한 부분은 인프라부터 문서까지 그냥 중간 수준, 그러니까 아예 구현이 안 됐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인프라스트럭처만
가상화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더 이제 발전을 해야 되고,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가상화 측면은 데이터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전자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상화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관 부처의 모든 IT 자산을 클라우드의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기술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TMX는 여기 보이시는 지금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데이터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관리를 저희가 하겠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전자문서까지 모두 데이터베이스 안에 컨텐츠도 넣고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들로 전환하는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바꿔간 이유는 여기서 보시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핵심 가치 세 가지에 모두 O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전 방향 마지막인데요. 클라우드 쪽 마지막은 아마 이제 지금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뭐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부분도 나왔습니다만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건가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현재의 뭐 정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기업 환경에도 왼쪽처럼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무 서비스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연동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석 서비스를 위해서는 분석용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모델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분석용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약간 그 비싼 IT 자원을 써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만약 된다고 하면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데이터 가상화인데요. 데이터 가상화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데이터가 업무용 데이터든 분석용 데이터든 구분 없이 실제로 중간에 어떤 계층이 있어서 위에 서비스가 한 군데만 바라보고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그럼 되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요구가 되고 이제 데이터 가상화가 이루어져야만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지금 이제 클라우드가 전환돼야 될 방향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화제를 바꿔서 그 기존 SI 개발 방식의 한계점들인데요. 뭐 제가 디테일을 설명 안 드려도 다 느끼실 겁니다. 이제 최근에 큰 프로젝트들이 난항을 겪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가운데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면 재개발을 하다 보니 실은 많은 인력이 필요했고 그 많은 인력들이 숙련되지 않은 인력들도 들어와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지금 이제 다음 제가 넘긴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개발 방식에서 오른쪽으로 전환되는 가장 큰 포인트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개발에 이제 실제로 코딩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킨다. 좀 뭐 제가 지금 발표하는 앞 세션에서도 로우 코드라는 표현 썼었는데 이제 로우 코드, 노 코드 그런 개발 방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개발을 정형화시키고 그래서 테스트도 자동화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공수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저희가 디플정이 진화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전면 개발이 아닌 필요한 부분만 새롭게 리모델링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빠르게 전환하고 이제 대국민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오른쪽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정량화 시켜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맨 윗줄에 있는 게 이제 기존의 개발 프로세스를 따르게 된다고 하면 전체 10이라고 하는 기간과 비용이 된다고 하면 그냥 정량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해당 컨셉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몇 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절반보다 조금 많게, 그래서 뭐 물론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한 이제 그렇게 되는 매직은 중간에 보신 것처럼 코드 자동 생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테스트를 자동화시킴으로 인해서 실제로 예전 같으면 그
기획 설계를 하고 그걸 구현한 프로젝트를 따로 진행했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따로 하지 않고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기능 설계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상세 설계부터는 실은 이런 툴을 이용해가지고 개발을 바로바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아래처럼 절반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저희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미 검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량화해서 이제 많은 이제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툴들이 있는데 기존 툴들의 조금 아쉬운 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툴들도 훌륭한 툴인데 아쉬운 점은 지금 보시면 상용화 수준의 앱 개발의 한계점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해진 모습으로만 로우코드나 노코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실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의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백엔드 시스템이 좀 복잡합니다.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설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에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는 툴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툴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전체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까지 모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를 사람이 작업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시스템과 연동도 자동화할 수 있는 컨셉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재 나와 있는 툴들의 좀 한계점은 아시다시피 생성형 AI 요새 최대 하도죠. 생성형 AI 그 다음에 3D를 활용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별도의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실은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툴 안에 들어있어서 그걸 가지고 신기술을 빠르게 접목할 수 있다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만 조금 이제 개발을 이제 자동화시켜서 하는 부분들은 한계점이 그런 부분들에 있고 그래서 신기술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얼마나 갖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같이 접목해서 지금 생성형 AI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게 별도의 프로젝트를 하지 않도록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비용 최소화도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맨 위가 현재 모습인데요. 서비스 기획자부터 이제 그 화면을 설계하는 디자이너, 개발자, 그다음에 테스트하는 이런 각각의 이제 종사하는 분들이 툴을 다른 걸 쓰다 보니까 실은 유연하게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통합 개발 플랫폼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툴도 통합되고 그 안에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술 접목, 그 다음에 협업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통합되어 있는 개발 환경을 가지고 기존의 SI 방식이 아닌 리모델링 형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어진 시간이 20분이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결론으로 드릴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개발 방식을 혁신하겠는데요. 현재는 전면 개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은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아닌 데이터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아까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은 최대한 자동화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SI 사업 발주 체계를 혁신할 건데요. 개선 사항이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설계랑 구현이라는 부분이 딱 끊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상세 설계와 기능 구현 테스트가 하나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의 비용과 기간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공공기관 클라우드 운영 체계를 혁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현재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들어와서 하게 할까, 매니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들어와서 하게 할까를 막 고민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실은 운영 자동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형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MSP의 참여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운영 체계는 이런 방식으로 혁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MX가 드리는 세 가지 제안은 이렇고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